런던의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길 러시아워의 한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런던 교통국은 오래된 시설이라 바꾸기 어렵다며 해결을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현지 기자가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10년째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는 올리버 브랜든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을 가진 도시의 기자라는 게 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특히 제가 매일 거쳐야 하는 옥스퍼드 서커스역의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승강장에 빽빽이 들어찼고 누군가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찌르는 건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 번은 앞 사람의 가방이 제 얼굴을 강타한 적도 있었는데 그저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런던 지하철의 일상이니까요. 런던의 지하철은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킹스크로스역, 워털루역, 빅토리아역.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이 역들은 매일 아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을 삼켰다가 뱉어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매일 보도자료를 읽는 게 일상이었던 저에게 그날의 기사는 특히 눈에 띄었어요. 지난해 런던 지하철에서 825명 실신. 킹스크로스역 최다 발생.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동생 에밀리가 얼마 전부터 킹스크로스역에서 출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에밀리는 런던 동부의 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는데 새 직장으로 옮기면서 킹스크로스역을 이용하게 된 거였죠. 출근할 때마다 너무 복잡해서 숨도 못 쉬겠다고 투덜거리던 동생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병원에서의 전화에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에밀리가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죠. 작년에 하이 바넷역에서는 한 여성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져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다행히 에밀리는 큰 부상 없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런던 지하철의 안전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연이어 썼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어요. 150년 된 시설이라 개선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역사적 가치를 해칠 수 없다. 핑계는 많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외신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홍보 기사라고 생각했죠. 하루 평균 이용객이 런던보다 훨씬 많은데도 사고율은 10분의 1 수준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의 사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역사적 가치 같은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시민의 안전이 먼저였죠. 그래서 편집장을 찾아가 특별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취재해보겠다고요. 편집장은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에밀리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부디 우리도 안전하게 지하철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줘.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취재해온 수많은 지하철 시스템들이 그랬듯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처음 탄 공항철도는 제가 알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의 히드로 익스프레스와 비교하면 표값은 3분의 1도 안 됐는데 시설은 오히려 더 현대적이었거든요. 차량 안은 깨끗했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시성이었어요.
스케줄 보드에 적힌 시간과 실제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지만 런던처럼 아수라장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했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가 첫 취재지로 선택한 곳은 강남역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역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역시나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거였어요. 강남역에서 만난 김성현 부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팀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역사 내 혼잡도를 측정해서 열차 배차 간격을 조절합니다. AI가 승객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대비하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런던에서는 구조가 오래돼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그 스크린도어가 서울의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나로 다 해냈죠. 김 부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취재를 위해 제가 특별히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실제로 러시아워 시간대에 전동차를 타보고 싶다고 했죠. 김 부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시청역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는데 예상대로 차량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런던이었다면 이미 숨쉬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차량 내부의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환기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해요. 게다가 혼잡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바로 뒤 열차의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단축시킨다고 했죠. 제 동생 에밀리가 겪었던 그런 사고는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런던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을까? 정말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던 걸까? 밤늦게 에밀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이 도시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결을 반드시 찾아내야겠다고 말이죠. 서울도시철도공사 중앙통제센터는 마치 미래에서 본 모습 같았습니다. 박민수 교수와 제가 자리 잡은 곳은 대형 관제 스크린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죠. 런던의 통제센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시나요?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3년 한 남성의 방화로 192명이 목숨을 잃은 최악의 참사였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1987년 런던의 킹스크로스 화재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31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죠. 두 사고 모두 끔찍했지만 그 이후가 달랐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귀가 쫑긋 섰어요. 런던은 목재 에스컬레이터를 금속으로 교체하고 역사 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전동차 내장재를 모두 불연성으로 교체하고 첨단 화재 감지기와 소화 설비를 도입했죠.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크린도어였어요. 박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고 해요. 역당 평균 10억 원이 들었죠.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순간 1975년 무어게이트역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43명의 사망자와 74명의 부상자를 낸 영국 최악의 지하철 사고였죠. 그리고 1943년 베스널 그린역 참사도요. 공습 경보로 인한 대피 중 17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런던도 많은 사고를 겪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죠. 제 말에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기술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죠. 중앙통제실의 한쪽 벽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역사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화재 감지부터 공기질, 승객 밀집도까지. 이건 대구 참사 이후 도입한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이 가능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CCTV로 승객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한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나요? 박 교수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죠. 제가 중얼거리자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IMF 외환위기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안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투자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스크린도어, 불연성 내장재, 첨단 관제 시스템. 이 모든 게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취재하면 할수록 제 시선은 사람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AI 시스템과 최첨단 장비들. 뒤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제가 찾은 곳은 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의 지하 교육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전체 직원들이 모여 사고 사례를 연구한다고 해요. 그것도 전 세계의 지하철 사고를요. 뉴욕의 서브웨이 푸싱, 파리의 혼잡 사고, 도쿄의 안전 시스템까지. 우리는 모든 사례를 연구합니다. 교육장 책임자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들은 다른 도시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가진 두꺼운 사고 보고서였어요. 처음에는 몇 장 안 되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면서 이제는 이만큼 두꺼워졌죠. 그 순간 머릿속에 런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교훈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진 교육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직원이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는 늘 예산과 기술의 한계를 말했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늦은 밤에도 불이 켜진 관제센터가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깨어 있는 거겠죠.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취재 전에 챙겨온 런던 지하철 사고 통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가운 숫자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5년간 825명이 실신했고 수많은 압사 직전 상황이 있었죠. 작년에는 하이바넨역에서 한 여성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교육장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은 매주 밤 전 세계의 사고 사례를 연구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비극을 교훈으로 삼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 제목부터 써내려갔습니다. 취재 셋째 날 서울교통공사의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밤 호텔에서 정리했던 런던과 서울의 차이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센터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선 공간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울 지하철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센터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마치 게임처럼 서울 지하철의 모든 것이 3D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관제센터가 90년대 컴퓨터 게임 같다면 이곳은 마치 메타버스 같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드론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터널과 철교, 교각 같은 시설물을 자율비행 드론이 점검합니다. UHD 화질로 촬영한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하죠. 센터장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와 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걸어다니며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노인분이 비틀거리시는 것 같네요. AI가 자동으로 감지한 거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경고가 뜨자마자 가장 가까운 영무원이 현장으로 달려갔고 불과 1분도 안 돼서 상황이 해결됐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돌발 상황 대응 시간이 72.7%나 줄었습니다. 센터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머릿속에는 자꾸 에밀리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런던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밀려왔죠. 더 놀라운 건 예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19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런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센터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메르스 사태 때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즉시 자체 상황반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해요. 그 결과 직원 중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런던은 제가 아는 한 아직도 뚜렷한 전염병 대응 매뉴얼이 없었죠. 2025년이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센터장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노선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AI가 혼잡도를 예측해서 자동으로 열차 배차 간격도 조절할 거라고 하더군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의 후배 기자였어요. 형, 오늘도 킹스크로스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한참을 걷다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역사 안은 질서정연했어요. 승강장에서는 몇몇 시민들이 차분히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스크린도어 너머로 환한 불빛의 열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죠. 문득 런던의 지하철역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어게이트역, 킹스크로스역, 베스널 그린역. 수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이곳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것을 바꿨어요. 플랫폼 끝에 서서 지나가는 열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승객들의 평온한 표정, 조용히 울리는 안내방송, 은은하게 빛나는 비상구 표시등까지. 그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바라본 야경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특별한 취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역사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제 서툰 한국어를 듣더니 웃으면서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더군요. 평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역이라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대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며 매일 지하철로 통학한다고 했어요. 사실 전 런던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어요. 그때 지하철 때문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의 경험담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만난 다른 시민들도 대부분이 영어로 거침없이 대화를 이어갔고 덕분에 통역 없이도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파리와 도쿄의 지하철도 이용해봤다며 서울의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실시간 도착 정보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혼잡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한 외국인 관광객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기자였는데 자국의 지하철 개선 사업을 위해 취재차 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교육 현장을 찾았어요. 교육장에서 만난 젊은 직원이 안전은 시스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한국의 시민의식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한 시민단체를 찾았습니다. 20년 넘게 지하철 안전을 모니터링해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느껴지지 않았죠. 런던의 아침은 늘 그랬듯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준비한 기사를 보여드렸죠.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해요. 편집장은 오랫동안 제 기사를 읽어보더니 다음 날 신문에 실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엘리펀트 앤 캐슬역의 개선 공사를 앞두고 있던 터라 시민들의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런던 교통국이 2027년까지 이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지하철 유지보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100년이 넘은 우리의 지하철을 한순간에 바꿀 순 없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에밀리는 이제 다른 노선으로 출근길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혼잡하긴 하지만 역사 내 안전 요원이 늘어난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해요.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승강장마다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 했죠. 얼마 전에는 후배 기자들과 함께 새로운 기획을 시작했어요. 런던의 각 역사들이 가진 구조적 특성과 그에 맞는 안전 대책을 연구하는 내용이었죠. 우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가 내리는 런던입니다. 킹스크로스역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서울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런던다운 방식일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전 에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언젠가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똑같이는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기사의 구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펀트 앤 캐슬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년이면 이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요. 새로운 터널과 역사가 들어서고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플랫폼에 서서 공사 계획도를 바라봤어요. 오래된 벽돌 사이로 새롭게 그려질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런던 지하철은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분명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터널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이 오래된 역사들 사이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았던 반짝이는 불빛들, 매주 목요일 밤 사고 사례를 연구하던 직원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깨어있는 관제센터.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이제 런던의 지하철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에밀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며칠 전 한국의 김 부장님께 이메일을 받았어요. 더 나은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의 말처럼 안전은 결코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국의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 실망했던 기자가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의 차이였다는 걸 깨달은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